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 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선수가 나온 남자 프로배구는 2주 동안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이 화이자 백신의 임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나이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통증과 발열 등 일부 부작용은 있지만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음 달부터 등교 허용 등 공수의 조치 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4주 후에 입원하는 확률이 최대 94%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 785만 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는 친환경 차량 의무 구매제, 민간 기업에는 구매 목표제가 도입됩니다. 비교적 따뜻한 미국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와 겨울 폭풍이 불어닥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눈을 보기 힘든 그리스와 터키, 폴란드에서도 폭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상 한파와 폭설의 원인을 날씨학 개론에서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앞으로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행정안전부도 전국 지자체의 조치 실적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령과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94%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3만 6천여 명 임상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1.9%이며 이들에 대해 백신은 94.7%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18세에서 64세까지 성인은 95.1%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엔 95.3%, 없는 경우엔 94.7%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 관련해서는 임상 대상의 20.8%에서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가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 부위 통증과 발열, 피로와 오한 등이었습니다. 검증자문단은 이 같은 이상 사례는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면서도 이전에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경우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25일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어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고령층에는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조금 덜 돼 확인 후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총리 자신이 1호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주저한다면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순서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화이자 백신 계약 물량 중 50만 명분을 이달 말에 우선 공급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 생산에 성공한 것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전체 국민 12명 중 1명꼴, 사망자는 66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슴 아픈 이정표라며 연방기관에 닷새 동안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지난해 2월 초 첫 사망자가 나온 뒤 1년 만에 무려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인 660명 중 1명꼴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2,800만 명이 넘습니다. 12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슴 아픈 이정표라면서 모든 연방기관에 5일 동안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추모 행사를 열어 희생자들이 넋을 기렸습니다. Today we mark a truly grim, heartbreaking milestone. 500,071 dead. That's more Americans who have died in 1 year in this pandemic than in World War I, World War II, and the Vietnam War combined. 미국의 전체적인 코로나19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크게 나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고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정책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1,700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계속 확산 추세입니다. 워싱턴대 분석을 보면 4월 하순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신규 확진자의 80%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est way to prevent further evolution of a virus is to prevent it from replicating. And you do that by vaccinating people as quickly as you possibly can. 미국에서 지금까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4,400여만 명. 전체 인구의 13% 수준으로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70-80%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은 축소된 규모로 임상시험을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피터 마크스 소장은 변이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시험 규모는 수천 명이 아닌 수백 명 정도면 된다며 임상시험에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백신은 미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만큼 시험 규모가 대폭 줄어든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백신을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 백신을 개량하면 된다는 제약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3월 말까지 미국에 2천만 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으며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26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몇 주간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맞아야 접종을 완료하는 기존 백신과는 달리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는 점에서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도 미국의 백신 공급 분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존 영 화이자 최고 사업 책임자는 3월 중순까지 백신의 주간 생산량을 1,300만 회분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다음 달부터 등교를 허용하는 등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뒤 4주 후에 입원하는 확률이 최대 94%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3월 8일에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고 29일부터는 축구와 골프, 테니스 등 야외 운동도 허용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현지 시간 22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사적인 모임과 학교 식당 등 3개 분야별로 단계적
봉쇄 완화 계획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단계 봉쇄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변이 바이러스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an't, I'm afraid, rule out reimposing restrictions at local or regional level if evidence suggests they are necessary to contain or suppress a new variant which escapes the vaccines. 유럽 각국의 봉쇄 완화 조치는 백신 접종의 효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4주 후에 입원 위험이 90% 안팎으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 연구 결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4주 후에 입원 위험은 각각 85%와 94% 하락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80세 이상은 81% 감소했습니다. 대표 연구자인 아지즈 셰이크 교수는 아직 초기 자료지만 2가지 백신 모두 아주 잘 들었다며 미래를 낙관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 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언제나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사이의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지 오해가 되면 선의가 무색해진다며 보건의료 협력이나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하면 남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배구에서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나와 앞으로 2주간 남자부 경기가 잠정 중단됩니다. 당장 23일 경기도 취소됐는데 추가 감염 여부에 따라 V리그 시즌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KB손해보험센터 박진우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팀 케이타와 흥국생명 브루나가 입국 과정에서 나란히 확진된 적이 있지만 국내 선수가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 판정 이틀 전 박진우가 OK금융그룹 맞대결에서 5세트까지 주축으로 뛴 만큼 대규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단순 좀 미열, 고열까지는 아니고 오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프로배구연맹 코보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2주간 남자부 경기 일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 나선 양팀 선수단은 물론 심판과 경기위원, 취재진 등 모든 관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추가 감염도 걱정이지만 박진우와 코트에서 호흡하고 불에 낀 선수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걸로 보여 그 규모와 자가격리 기간 등에 따라 리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다면 2주 뒤인 다음 달 9일 일정을 재개하지만 4주까지 멈춘다면 일정을 줄이고 4주 이상으로 파행이 길어진다면 지난해에 이어 또 시즌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진우 선수가 센터다 보니까 전위에서 같이 네트 사이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조금 걱정은 되는데 구단하고 논의해서 제일 좋은 안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다만 여자부는 타격이 없습니다. 남녀부를 오가는 심판과 기록원, 전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여자부는 일정대로 정상 진행합니다. 가뜩이나 학교폭력 직격탄을 맞은 V리그는 설상가상 코로나19 덫에 걸리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1호 접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른 나라의 접종 사례를 살펴보고 1호 접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먼저 접종했던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지도자가 1호 접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리고 맞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총리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이스라엘 국민 1000분의 1이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당시에 이 화이자 백신을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맞았습니다. 예. 당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על זה נאמר זריקה קטנה לאדם וצעד ענק לבריאות של כולנו. תהיה בהצלחה, תלכו להתחסן. 네타냐후 총리의 접종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은 빠르게 진행됐고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9%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컸던 상황에서 총리의 접종 이후에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그런 모양이군요. 자,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1호 접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는데요. 예. 이 주목할 점은 접종한 백신이 중국산인 시노백 백신이라는 겁니다. 이 중국산 백신을 맞음으로써 백신에 대한 불신 여론을 잠재우면서도 또 대중국 외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이 밖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도 전 국민 백신 접종 전에 존슨앤존슨 백신을 가장 먼저 맞았고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역시 백신 접종 시작 전에 화이자 백신을 맞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또 1호 접종은 아니었지만 공개적인 접종을 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 잠재우기에 나섰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당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Doing this to demonstrate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when it's available to take the vaccine.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네. 자, 알려진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78세 고령인데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으면서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의 1호 접종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표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이 아무래도 다른 백신과 달리 좀 빠르게 승인이 나면서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각국에서는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심지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노샘프턴 카운티 정부는 한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면 현금 $750, 우리 돈 약 82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 만큼 예. 이 접종률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 원수의 1호 접종도 하나의 어떤 접종 장려 대책인 건데요. 이 때문에 무엇보다 각국 방역 당국은 이 백신에 대한 국민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의향이 어떤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1차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90% 이상이 맞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백신을 맞겠다는 의견과 맞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약 45%씩으로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향을 물었더니 전체 71%가 접종하겠다고 답했고 19%는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의향은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 다수가 접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정해진 방역 순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때문에 1호 접종 대상자가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 인물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접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순서에 맞춰서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또 우려가 많이 제기가 돼서 누군가
사회 저명 인사 또는 그 보건의료계의 대표들이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접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역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놓고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야권에서는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 이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1호 접종 대상자를 대통령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라도 기울여야겠지만 이런 백신 접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쟁이 계속될수록 국민 불안은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대규모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속도죠. 예.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이 접종 속도를 늦추게 됨으로써 이 코로나 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방역 당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본격적인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가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물량인 약 75만 명분은 24일부터 닷새 동안 경기 이천의 물류센터로 이송됩니다. 백신 수송에는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등이 투입되고요. 신호등을 통제해서 정차 없이 신속한 이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접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등 철저한 보안과 안전을 담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첩보 작전과 같은 비장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 보급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에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차 수출을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차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 부품 기업을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본 계획은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만든 아이오닉5가 공개됐습니다. 포니에서 영감을 받아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아이오닉5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3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또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초급속 충전을 하면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천만 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천만 원대 중반으로 책정됐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과 개별 소비세 혜택을 받으면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3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다음 달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에는 4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사전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인기인 차 안에서의 캠핑, 이른바 차박을 할 때 뒷좌석에 까는 에어 매트리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비좁은 공간이어서 피부와 호흡기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 에어 매트리스 베개에서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최대 290배나 검출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장소에 가서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쉬는 이른바 차박 캠핑 인기가 여전합니다. 차박할 때 꼭 필요한 용품 가운데 하나가 뒷좌석에 까는 에어 매트리스입니다.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접촉하는 만큼 피부와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에어 매트리스 베개에서 해로운 환경 호르몬이 상당량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있는 15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5개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90배 초과해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자수 감소와 불임 등 생식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개 제품은 바닥에 까는 매트리스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베개 3개 제품에선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포말데하이드가 최대 2배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효물질 기준을 초과한 8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재고 폐기 등 시정 조치 계획을 회신하였거나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안전 기준이 따로 없어 비슷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농축수산물, 유가, 집세 급등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1년 반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지수가 이달에는 모두 지난 1월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해 2%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수가 모두 2%대를 기록한 것은 2019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에 농축수산물, 유가, 집세 급등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통해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토스가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제휴한 투자업체가 분양 사기로 피소된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업체 수사에 이어 토스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P2P 투자업체 5곳과 제휴해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를 출시한 토스. 앱에 등록한 토스 계좌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소액 투자 상품의 인기가 커지자 다른 핀테크 업체들도 앞다퉈 P2P 업체와 제휴를 맺었고 P2P를 통한 국내 누적 대출액은 4년 만에 1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토스는 관련 시장을 이끌며 규모를 키웠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서비스를 토스는 늘 시장에서 항상 앞서서 가장 먼저 런칭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IT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토스의 서비스를 많이 참고해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 상품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토스에서 광고한 김해의 한 오피스텔 상품은 1년도 안 돼 수익금이 연체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판 P2P 업체를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투자금을 대출받은 건설업자가 허위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상품을 토스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게 했었냐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면서 진짜 분노도 일었고 배신감도 많이 들었어요. 제주도의 한 타운하우스 투자 상품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해당 P2P 업체는 상품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부실을 알고도 팔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짧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건 추심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현관주 의무를 다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수사를 받게 된 업체와 제휴한 토스에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자 토스는 다음 달부터 피소된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P2P 투자를 하시는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 처음으로 광고 계약 만기가 돌아온 테라포님 같은 경우는 계약을 안 하기로 했고 투자업체의 혐의가 확인되면 제휴했던 토스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등장 5년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인터넷 은행 출범까지 추진하고 있는 토스. 눈부신 급성장의 이면엔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이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매우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타임스 주최 딜브 콘퍼런스에서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된다면서 비트코인은 거래 수행에 있어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고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데 전력 소모량은 뉴질랜드 전체의 연간 소모량과 비슷하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하지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준비 중인 자체 디지털 화폐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 중 엔진 고장을 일으킨 보잉 777과 같은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 국내 항공사 항공기가 모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등 국제선 단거리와 국내선에 운항 중이었던 보잉 777 기종 2대를 포함해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16대에 대한 운항을 모두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9대와 진에어가 보유한 4대 등 국내 PW4000 계열 보잉 777 기종 29대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항공사의 보잉 777 사전 점검을 지시했고 미국 연방항공청의 개선 지시 내용에 따라 운항 중단 이후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조만간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녹음한 바람 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22일 홈페이지에 화성의 바람 소리를 담은 18초 분량의 오디오 파일 2개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탐사 로버 기계음이 포함된 오디오이고 다른 하나는 로버의 작동음을 제거한 바람 소리입니다. 화성의 바람 소리가 지구에 전송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초 분량의 화성 바람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사는 탐사 로버가 보내온 화성에 착륙하는 순간을 촬영한 생생한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탐사 로버의 화성 대기권 진입과 하강 착륙은 비행 중 가장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 공포의 7분으로 불리며 이번에 지구에 도착한 영상은 이 중 3분 정도의 길입니다. 영상은 로버가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뒤 4분 정도 지난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로버는 7마일 상공에서 낙하산을 폈고 지상 6.6km 지점부터 착륙지를 물색한 뒤 300m 지점에서 초당 30m로 속도를 줄여 붉은 먼지 바람에 휩싸인 채 안착했습니다. 나사는 화성 대기권 진입과 하강 착륙 과정에서 탐사 로버가 보내온 23,000개의 이미지와 30GB 분량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지난 18일 화성에 안착한 퍼서비어런스는 앞으로 2년간 화성 토양과 암석을 채집해 복원하는 등 수십억 년 전의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미국에 기록적인 한파와 눈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미국 면적의 70% 이상이 눈으로 덮이며 정전과 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미국 한파의 동향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와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덮친 한파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지난 17일이었죠. 미 항공우주국이 공개했던 지도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미국이 추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도를 보면 북극발 한파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는 15일 기준 지상 2m 높이의 공기 온도가 표시가 됐는데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캐나다를 거쳐서 미 남부 텍사스까지 뻗어 있습니다. 예. 가장 어두운 파란색 영역은 영하 35도를, 흰색은 0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예. 미국 전역이 영하권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2,000여 곳에서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는데요. 콜로라도주 유마에서는 섭씨 영하 41도, 캔사스주 노턴에서는 영하 31도를 찍는 등 살인적인 강추위를 기록을 했죠. 예. 특히 텍사스, 아칸소 등 남부 지역에서도 아주 기록적인 혹한이 엄습을 했는데요. 텍사스주 댈러스는 영하 18.8도를 기록을 하면서 1930년 이후 91년 만에 최악의 한파를 경험을 했습니다. 예. 미 항공우주국은 텍사스의 몇몇 지역이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역은 원래 이맘때면 영상 15도에 가까운 날씨인데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것이죠. 텍사스 등 7개 주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요. 미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억 5천만 명이 눈폭풍 경보 발령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예. 텍사스가 알래스카보다 더 추울 지경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가 발생한 게 미국뿐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구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는 그리스의 아테네도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아주 큰 눈이 내렸는데요. 네. 그리스 북부나 산악지대에서 눈이 흔하지만 아테네에서 눈을 보는 건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폭설을 맞이한 아테네에서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예.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단됐고요. 수백 그루 나무가 쓰러졌고 전기줄을 건드리면서 교외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도시 북부 변두리 지역에는 외출 자재량이 떨어졌고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접종도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이외에도 평년 기온이 영상인 터키 이스탄불에도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고요. 폴란드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해안가가 북극처럼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예. 세계 곳곳에서 폭설과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이상 기후가 발생한 원인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런 혹한 현상들은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에서 비롯됐는데요. 아주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는 평소엔 제트기류 때문에 북극에 갇혀 있죠. 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 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냉기를 품은 극소용돌이가 남하하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유럽 등 북반구 곳곳에 한파를 이번에 몰고 왔습니다. 네.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한파뿐만 아니라 눈 폭풍까지 몰아친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일단 미국의 그 국립해양대기청이죠. 이 분석에 따르면 미 본토 48개 주 가운데서 전체 면적 73%가 눈에 뒤덮였습니다. 예. 이것은 2003년 이후 눈이 가장 넓은 지역에 내린 것으로 미국 본토 4분의 3이 얼어붙은 셈이죠. 눈이 내리지 않은 지역은 미 남동부의 플로리다라든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러자 미국 기상청은 겨울 폭풍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놀라울 정도다. 이번 한파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경고했죠. 예, 지금 미국 본토의 48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눈으로 뒤덮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 미국에서 발생하는 눈폭풍은 폴라보텍스라고 불리는 강력한 한파가 내려올 때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런 눈폭풍은 우리가 블리자드, 게임의 이름이기도 한데 블리자드라고 부릅니다. 예. 블리자드는 온도가 낮고 강한 눈보라를 수반한 눈폭풍을 가리키는 미국에 사용하는 기상용어입니다. 풍속이 시속 51km 이상, 눈으로 인한 대기 온탁도를 나타내는 시정이 150m 이내,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눈폭풍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블리자드로 인해서 시카고 등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는 강력한 눈폭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18일까지 눈과 함께 몰아닥친 영하 30도에서 40도의 한파로 사망자가 60명이 육박을 했고요. 추위를 피하려고 가스 오븐 등으로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일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예. 또 학교 수업과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이 모두 중지가 됐고요. 자동차 공장 생산 중단과 항공기 수천 편의 결항, 또 피해 규모가 1조 이상이 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네. 인명 피해는 물론 1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까지 발생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눈폭풍이 그 발전 시설까지 멈추면서 지금 전력 문제도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눈폭풍이 덮치면은 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대개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남부의 텍사스주를 덮친 기록적인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멈춰섰고요. 텍사스에 공장을 두고 있는 휴렛패커드라든가 3M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죠. 예. 이렇게 텍사스주가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것은 에너지 믹스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혹한과 폭설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4만 5천 메가와트 용량의 전력 공급이 끊겼는데요. 텍사스의 발전원별 비율을 보면 천연가스가 52%,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23%, 석탄이 17%, 그다음에 원자력, 수력, 석유발전 등이 8%인데요. 예. 이번에 혹한으로 해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석탄 발전 시설이 얼어붙으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지금은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전기 공급이 또 재개되고 있고 복구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도관 동파 등으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CNN 보도에 따르면 물 부족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물 부족 문제가 한파에 따른 광범위한 정전 사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이제 일단 날씨가 풀리면서 전기 공급이 재개되는 등 복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급수 파이프가 끊어지고 물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예.
기후 위기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전 세계인이 피부로 실감하는 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도 남쪽 바다에서 종종 일어나는 해저 산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조사가 시작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독도 남쪽에 있는 수심 2,000km의 울릉 분지에 대한 국제 공동 해양 시추 프로그램의 본 시추 제안서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추는 울릉 분지의 해저 지질과 퇴적 구조를 확인하고 연대를 측정하고 심해 보존 자원을 탐사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질련은 오는 6월 시추 제안서가 최종 승인되면 2024년부터 시추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연구실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부터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해 정기 안전점검을 면제하고 정부 추진 사업 등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과 연구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환경 개선 지원, 전담조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사람의 손만큼 뛰어난 감각을 지닌 전자피부가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 조기론 교수와 울산대 이승구 교수 연구팀은 물체 종류와 재질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는 인공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사람 피부와 같은 얇은 방막에 나노 와이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압력이나 진동 등에 따라 다른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전자피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자피부는 천연 소재와 세라믹, 금속, 합성 고분자 등 물질의 종류는 물론 거칠기와 끈적거림 등 물체 질감도 구별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식도암이나 후두암 발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 연구팀은 성인 49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식도선암, 편평세포암, 식도 편평세포암 등 3가지 암 발생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역류성 식도염과 3가지 암의 연관성을 찾아낸 것이라며 역류성 식도염이 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 소량씩 식도로 역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식도 점막이 손상돼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YTN 사이언스 생각연구소를 진행했던 이동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신간을 출시했습니다. 신간 4명의 완벽주의자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인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한 분석과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습니다. 또 독자 스스로 자신의 완벽주의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 완벽주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장님이 이제 가라고 했었던 것 중 하나가 근데 저거 봐봐. 대잠깐 써져 있다. 야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어떤 거로 저희가 좀 고쳐드리면 좋을까요? 연장 거치대인데 나 대장님만 할 줄 알지 이런 건 고칠 줄 몰라. 연장 거치는 저희가 전문이에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다 해놓은 거 보고 얘기할게. 안녕하세요.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from her? 그냥 난 열심히 돈 벌어요. 저기 저 층이 너들너들해. 어머니 근데 그거는 또 제가 전문입니다. 타다닥 탁탁. 야 이거 다 잘못 넣었다. 아이가 정리도 하고 또 어느 한국 가서 놀 수도 있는 수납 박스를 만들 거예요. 저희 다 만들었어요. 나온다. 고맙습니다. 네, 고초듀오 강원도 양양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는 대장간과 다문화 과정에서 펼쳐졌는데요.
붉은 땀방울로 온정을 전하는 고쳐듀오 멤버들의 모습이 참 훈훈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